안녕하세요, 비고입니다. 오늘 피커카드 리딩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버젯, 일상생활에 밀접한 여러분들의 금전 계획, 내지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금전 계획, 내지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임박하거나 쫓기게 될 수도 있겠죠. 무엇에 쫓길까요? 돈에 쫓길 수도 있겠죠. 돈은 충분히 버는 것 같은데, 내지는 충분히 받았는데, 내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뭘 잘못했는지, 내지는 무엇에 홀렸는지 쫓기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가장 친해야 되는 자본, 내지는 여러분들의 보유 금액이 어쩌면 적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나한테 굉장히 적대적이다. 돈하고 친하지 않아요. 라고 스스럼 없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뭐 정신적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피지컬하게 여러분들 에너지로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돈과 유대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에너지에 맞아야 되겠죠.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관념으로 투자든 저축이든 적재든 자금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가장 안정적인지를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또한 근본 리딩에서는요, 조금은 좀 급하신 분들, 결핍이 많이 느껴진다, 위급하다, 약간은 다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정서로, 어떤 물리적인 자세로 임하면 좋을지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그룹 1번이고요.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선택 카드 선택 시 나를 부르는 카드,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은 카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돈이 너무 많다. 부동산도 있다. 자본력이 있다. 그 떠올린 이미지와 가장 닮은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룹 분들은 해당 리딩 시간대를 하단, 머리글 하단에 적어 두었으니까요. 선택 카드 선택이 끝나셨다면 해당 리딩 시간대로 바로 가셔서 리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젯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 버젯 잘 관리하시겠죠. 리소스 잘 관리하시겠죠. 근데 어떤 시점이 있었을 때 내가 지금 리소스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버젯이 단전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 내지는 도대체 이 버젯 나한테는 다 굉장히 어렵다. 내지는 도대체 이 나의 자금 계획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패닉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리소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관리 못한다 이렇게 그런 리딩이라기보다는요. 관리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막 부자 돼가지고 난리 나는지 그런 리딩이라기보다는 당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리소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매니징 하시는 게 좋은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런 지점도 나온 다음 얘기를 전해드리겠고요. 이제는 어디서 또 금쪽 같은 황금 같은 어떤 리소스가 나올 수도 있는지 얘기도 나온 다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봤었을 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자금이라는 것을 두고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하면 지금 문제는 없겠죠. 근데 지금 봤었을 때 지금 상황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기 때문에 자금을 두고 내가 공격성을 갖추고 뭔가 그 자금이라는 것 자체, 내지는 금전이라고 할게요. 금전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이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리딩은 이제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금전 활동을 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을 읽어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리소스가 어떤 식으로 매니징 되고 있는지, 매니징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지점이 문제가 있는지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자금에 대해서 1년에 여러분들은 공격성 충분히 갖추고 계세요. 획득도 지금 봤었을 때는 별로 문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불출조에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지점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능히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획득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어떤 지점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좀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냐면 여러분들의 자만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만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들끓어 오랐을 때, 누군가가 내지는 어떤 상황이든 들끓어 오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자극했었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조금은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금전 계획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참 어쩌면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감정과 내지는 뭔가 예를 들면 리스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리가 좀 멀어요. 이게 좋은 거죠. 예를 들자면 무모한 짓은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무모한 짓을 안 한다고 재정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무모한 짓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다는 뜻이 또 무슨 뜻일까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감정적이란 뜻이죠. 근데 무언가 지금 봤었을 때는 여기 지금 인디케이션은 감정선은 없어요. 보면 이 뭐 활활 타오르는 거죠,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도 뭐 일촉즉발 뭔가 상황을 뭔가 응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응대하는 상황이 결국에는 일촉즉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먼저 쳐다본다는 거예요. 일촉즉발이라는 상황 자체가 우리의 감정에 대한 리액션을 먼저 쳐다보는 게 마련인데 지금 보면 일촉즉발한 상황이 지금 봤었을 때는 이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딱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인 거,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뭔가 자기를 쳐다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인류애로 이것이 통한다면 누군가를 규율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리소스를 사용한다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규율해 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면, 내지는 트렌드에 대해서, 내지는 문화에 대해서, 논조에 대해서, 나의 시간이라는 리소스를 할애해 가지고 그들이 행복해진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지는 나의 재원, 내지는 나의 자원, 나의 탤런트를 가져가 가지고 그들이 행복해진다면 난 기꺼이 그들한테 이렇게 내가 융통해 주리라 라고 하는 착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봤었을 때 그 재정 부분에 있었을 때의 드레이닝은 아니죠. 지금 또 보면 이 레이어는 또 다른 게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껴들어 오는 어떤 지점 있잖아요. 껴들어 와가지고 나도 라고 하면서 뭔가 상황처럼 불쑥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것도 케어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획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뭔가 금전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제 응대해준다는 것이 여기서 또 그러면은 무엇이드냐고 했을 때는 조금은 좀 어떤 지점은 좀 사사로운 지점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나의 관심을 받으려고 이렇게 뭔가 의도적으로 나타난 어떤 상황들을 그냥 도와주는 거는 얘기해드렸어요. 그건 무방하다고 상관없다고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니징 잘 하신다고 뭐 기부를 하든 뭘 하든 사회 공헌을 하시든 뭘 하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과 필이 통하는 어떤 지점 그 감수성이 통하는지는 문제가 없지만요. 그리 하다 보니 끼어들어온 본의 아니게 뒷문으로 끼어들어온 저요 하는 어떤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조금 트리거 시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몇 년이 그냥 갑자기 지나가 버리면 부지불식간에 지나가 버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재정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죠. 이제 여기가 지금 돈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꾸준한 어떤 관심이죠.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당장에는 어렵게 만들고요. 또 두 번째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요. 또 세 번째는
그 나타난 상황이 자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드레이닝 시키는 게 있죠. 이 3단계 구조죠, 지금 보면. 그럼 이게 또 무슨 뜻이냐라고 그랬을 때,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얘기는 이미 다 나온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얘기가 무엇이 나왔냐면요, 지금 보면, 뭐 예를 들면 연인처럼, 내지는 친한 사람처럼, 내지는 어떤 사회의 근간이라고, 예를 들자면. 이게 트렌드야. 내지는 이게, 남들도 다 해요. 가입하세요. 입학하세요. 취업하세요. 어디 다 계속 엔터런스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 출입문을 통해 여러분들 보고 계속 들어오라고. 이런 어떤, 여기 이 면 있잖아요. 이 플레인 안으로 들어오라고. 여기가 골자예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세상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세상에서 시작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도모할 수 있어요. 내지는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당신이 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가 그 관문이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뭔가 제가 지금 단어로 언급해드린 뭐 가입을 한다든가 입학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뭐 입문을 한다든가 내지는 뭐 저 산으로 들어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관문이 있는 거죠. 대문. 근데 이 대문 안에 또 봤었을 때는 어떤 정적으로 다가오는, 뭐 예를 들면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당신의 어떤 감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호소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배고픈 아이가 아프리카에서 울고 있어요. 그것도 맞죠. 어쨌든 간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좀 브로드하게 바운다리 없이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이 저기서 울고 있어요. 당신을 쳐다보고 있어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 사람들이, 근데 그 특정 인물이 쳐다보고 있어요라고 했었을 때, 뭔가 여러분들의 그 이 꾸준한 상황을 이제 드레이닝, 내지는 여러분들의 지금 리딩 취지, 재물이죠. 내지는 재물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죠. 재물에 대한 안정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드린 게 뭐냐면 이게 의도가 지금 있는 어떤 상황이 본의 아니게 그냥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그냥 거기에 응대를 해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도리 없이 이렇게 재물을 내어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봤었을 때는 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부지불식간에 시작하시는 것은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여러분들과 인터랙션 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나 사람들은 분명히 시시때때로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결국에는. 이건 관계성이나 내지는 서로가 규율을 해주거나 내지는 규율을 해서 서로가 세이브되는 거 있죠. 구원받았네 라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인류애라기보다는요. 내지는 인간미라기보다는 관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사사로이 파고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정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리소스, 재정과 관련된, 내지는 재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소스도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뭐 풍요로운 정신세계나 내지는 시간적인 여력들, 내지는 가족 간의 관계성, 내지는 사회상 관계성, 내지는 학업을 하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들, 다 여러분들의 리소스인 건 맞죠. 그게 리소스가 아니라면 뭐가 리소스일까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그냥 노예 상태인 건 맞죠. 어쨌든 간에. 자본시장의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라고 했을 때 어쨌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자본이 리소스가 된다는 거는 그건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지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거 있죠. 세상.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가지고 우리가 크게 감흥을 받기 시작했었을 때, 내지는 나의 어떤 도움을 필요할 때,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할 때,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할 때는요, 우리는 세상의 시작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다. 세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세상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연연해버리면 거기서 감정이라는 것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많은 감정성들. 급하거나, 위급하거나, 다급하거나, 내지는 분명하거나, 내지는 혼란스럽거나.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 그럼 다 무슨 뜻이 드느냐고 그랬어요. 답은 충분히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는요.
감정 없이 냉혈한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리딩에 국한지어가지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감정선을 자극하게 만드는,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급하게 만든다든가 불편하거나 내지는 임박하거나 희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내지는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각색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감정선이 급해진다면 빨리 데뷔해야 돼. 내지는 빨리 내가 저거 물건 사야 돼. 반드시 사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처럼 상황이 뭔가 일촉즉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서 여러분들을 느끼게 만든다면, 감정으로 튀어나오게 만든다면, 내지는 실망할까봐라고, 실망할까봐라기보다는 내가 마음 아플까봐라고 만드는 어떤 상황, 그 상황을 가져다주는 인물들과의 어떤 재정적인 것들과 재무적인 것들은 공유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일 해드릴게요. 뭐 집안에 어떤 어르신일 수도 있겠죠. 집안에 어떤 어르신. 넌 이래야만 해. 우리한테 이런 사람이니까 이래야만 해. 당신 그룹 1번 분들이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약에 된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으로 되어달라고 호소하는 바람에 이런 사람으로 되자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이 드레이닝 돼야 된다면, 재정적인 부분이 바닥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뭔가 공조를 해줘야 된다면 그런 것들도 지금 봤을 땐 다 주의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감정선을 다 건드리는 건 맞거든요. 수학적인 논리, 경제학적인 논리로 경제학적인 논리의 구조는 아닌 거죠. 뭔가 해달라고 조르는 거죠. 내지는 임박했다고 조르는 거죠. 지금 그 임박했다고 조르는 사람의 취지 자체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 내지는 그냥 은행 잔고죠. 은행 잔고에 관련한 어떤 상황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 그 지점을 주의를 하신다면 그 이외에 지금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잔고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당장에 뭐 한지 모르겠는데 드레이닝 됐어요. 이제 뭔가 자금이 핸들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곧 좋아져요. 아주 바로. 통에다가 수돗물 채우듯이 금방 다시 채워져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또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보면 통에 물이 금방 너무 잘 차요. 이게 여러분들 행운이죠. 지금 보면. 엄청난 행운이에요. 근데 이걸 나무래죠,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물이 다시 찰 거라고 하는가 동시에 물은 차오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물은 차오르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땐 그냥 나 몰라라 하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통에 물이 바짝 말라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예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난 왜 모르는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식으로 모멘텀이 빨리 도래하길래 내지는 회복되길래 난 모르고 그냥 또 징징 짜고 있다면, 예를 들자면입니다. 여러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징징 짜고 있다면 또 상황 언제 또 형편 좋아진다라고 나는 이미 익숙해져 있다. 아닌데 나는 형편 좋아진 적 없는데 라고 하면 이 지점 볼까요? 이거 보면은 뭐죠? 깡그리 지금 봤을 때 물통에 물 바닥난 거죠. 재정 상태가 엉망이 된 거죠. 엉망이 됐는데 또 이 뜻은 또 무슨 뜻이죠? 엉망이 됐던데 회복 불능은 아닌 거죠. 지금 보면. 돌아갈 곳도 있고 집도 절도 다 있는 거죠. 지금 보면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내지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는 다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는 건 맞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직 돈 벌 때는 있어요. 내지는 돈 나올 때는 있어요. 내지는 아직도 부모 형제가 있어요. 라는 뜻도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약간 완곡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지점을 더 나타내서 그래요. 지금 저한테 들리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통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었을 때는 또 다시 또 물통에 물이 다 드레이닝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쯤 드레이닝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지점 봤었을 때 그러기에 더더욱이나 좀 벼락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맞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닿아 있기 때문에 벼락 지점이 있죠. 예를 들면 기관에 투자한다든가 내지는 뭔가 어느 시장에 뛰어든다든가 내지는 어떤 머니마켓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성장 여부 내지는 나의 스타일 여부와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데미지도 지금 큰 거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감정적인 지점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게 연인으로 다가왔던 집안의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내지는 여러분들 보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여러분들의 니즈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줘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지금 아까 처음부터 얘기가 나와서 괜찮다고 했었던 지점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불쌍한 어떤 누구, 뭐 강아지가 어쩌고 어떻고요, 뭐 암이 어떻고 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달라라고 하는 부분, 그럼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 있었을 때는 충분히 능동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건 맞거든요. 그 지점에 다 있는 건 맞지만, 다시 또 예로 또 들어드리자면, 네거티브한 예로 이 지점을 두고 보자면, 너무 막무가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감수성이 너무 닿아버린다면, 닿아서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용단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도 그런 지점에 있었을 때 감정보다는 어떤 구조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따져 물어봐야 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자원과 리소스 계획 자체가 내가 생각할 때 시스템을 먼저 갖추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낼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금에 대한 유형 자체가. 여기 얘기 나오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던가, 내지는 감수성이든가, 내지는 지금 또 이런 거죠. 생활의 무질서죠. 나의 자금도 아닌데 내가 유용한다든가 착복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은 그 자금에 대해서 주인의식은 없는 건 맞죠. 생활의 그 어떤 계획이나 내지는 생활의 어떤 실천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런 지점을 주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획득과 큰 기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 손이라고 그러죠. 큰 손 투자. 상당히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잔고, 내지는 금융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금융 현황. 여러분들은 금전적인 것들 잘 운영하시겠죠. 허나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의 방어가 필요할 때도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긴축 재정이라서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건강한 금융 일상을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뭔가 저축을 열심히 해라, 예를 들자면 직장을 열심히 다녀라,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일상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지는 어떤 신념으로 건강한, 최소한의 어떤 건강, 금융적인 건강, 재정적인 건강함을 지킬 수 있는지 볼까요? 그룹 2번 분들.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이 얘기가 나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네요. 그룹 2번 분들 중에서 다는 아니시겠지만, 지난 9월 한 1일 땡 쳤을 때 있죠. 9월달. 추석이 언제였나요? 추석이 10월이었죠. 9월 1일경 있죠. 그때부터 이제 9월 1일 땡 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에너지가 느껴지진 않으셨겠지만, 내지는 소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쭉 지내면서 9월달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현황들 있죠. 과거의 어떤 했던 액션들, 5월 말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6월 상간에서 9월 상간 사이에 어떤 지점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이제 얘기는 추가로 전해드리고요.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안 건강해요. 건강한 지출 활동, 금전 활동. 이게 지금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실 분이 아닌데 어떤 지점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른 지점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로 관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관념이란 게 있죠. 내지는 니즈, 내지는 절제, 액션, 그리고 또 리젝션.
거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의 관념으로 살지 않고 여러 가지 관념으로 사는데,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이 지점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의 방어는 지금 정말 잘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받고 계시는 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긴장감을 주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느 수위에서 뭔가 뭐 예를 들면 돈이라고 할게요. 금액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내지는 본인의 총량에서 어떤 수순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었을 때는 분명히 막아 세우는 건 맞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미쳤지, 미쳤어. 내지는 no, 아니에요 라고 거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뚜렷한 어떤 지점은 지금 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거기서도 또 불사조 같이 또 갱생돼서 살아나요, 또. 아무리 상황이 정말로 절대절명의 어떤 진짜 뭐 비참한 상황까지 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또 불사조 같이 또 갱생돼서 다시 살아 일으켜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떵떵거리면서 금전적인 문제 다 웬 말이 드냐 라고 하는 지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그 지점에 대한 불안정 요소를 만들어내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 불안정 요소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예 없었다면 불사조고 나발이고 간에 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불안정한 요소는 무엇이, 이게 일단은 은유적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게 일단 정이에요. 정 때문에. 뭔가 어떤 상황이 정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정든다 할 때 정. 그게 우정이든 뭐든. 뭐 예를 들자면 맨날 알고 지내는 뭔가 세일즈맨이에요. 내가 영업하시는 어떤 분을 내가 알아. 정들었어.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요. 내지는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항상 이렇게 뭔가 경청해주는 뭐 경제학자가 있어. 경제학자나 내지는 어떤 뭐 금융 전문가가 있어. 예를 들자면이에요. 부동산 전문가가 있어. 그런 사람 정 때문에, 우정 때문에 그 사람 얼굴 보고 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정보가 내가 또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중하게 간직함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 체리시 한다라고 그러죠.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게 꼭 우리가 뭔가 장롱에다가 꽁꽁 숨겨놓고 비밀스럽게 만든다가 꼭 소중하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할 때는 어쩌면 또 여러 가지 액션 중에서도 뭔가 이런 불합리성을 합리적인 나의 어떤 행운 요소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이 아닌데 나의 행운 요소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잔소리로 시작한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잔소리는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것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봤었을 때는 그룹 2번분들한테 하등에 정만 아니면 정으로 무엇인가 사용하는 돈이 내지는 나가는 돈이나 어떠한 돈, 그 정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 잔소리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하등의 문제는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당장 여기서도 얘기는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갭 투자를 잘못했어. 뭐 어떻게 됐어.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되었던 간에 다시 갱생돼서 살아서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 자리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뜻이 그건 이제 약간 인계성 한계치는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해서 그 사람 뭐 예를 들자면 뭐 주식으로 망했대. 예를 들자면이에요. 주식 망했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주식으로 일어나는 건 맞아. 회사에서 잘 나가는 회사 다니더니 저렇게 됐대요. 다시 잘 나가는 회사 다니시는 게 맞다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지. 딴 데 가가지고 뭐 다른 데 뭐 이민 가서 어떻게 됐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체면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 그게 불굴의 의지인 거죠, 또. 불굴의 어떤 포커스인 거죠. 그러니, 이 지점, 그렇게 보자 하니, 이 리딩의 취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 불사조 같이 다시 일어나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리딩이 필요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든 대신 월등하게 되는 거죠. 월등하게. 그 방법적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지점이죠. 이게 뭔가 정을 만들어내요. 정처럼. 정이랍시고 정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툭툭 뭔가 건드려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금전에 대한 변태성인지 모르겠네요. 응? 아니 될 것 같은데도 내 행운 요소야라고 하는 거죠. 갱생시켜 놓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의 갱생이 아니라 상황의 갱생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지점으로 튈 수가 있죠. 어떤 지점으로? 실험해 볼 수가 있겠죠. 테스트 해 본답시고 실험하는 거 있죠. 실험 정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랄까, 꼭 금융적인 것들 있죠. 예를 들자면. 펀드나, 예를 들자면, 내지는 뭔가 기업에 대한 투자나, 내지는 주식이나,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예를 들자면, 약간 굉장히 이렇게 비욘드의 철학적인 것까지도 닿을 수가 있어요. 비욘드의 철학적인 것들. 무슨 뜻이냐를 했을 때, 아주 소소하게는 예를 들자면 우리 테마주라고 그러죠. 밑도 끝도 없죠. 테마주. 근거도 없어요. 에너지적인 근거도 없어요. 테마주는 그냥 카더라는 거예요. 무수한 그냥 말말발들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에너지도 아니에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바람에 흩날리는 어떤 낙엽 같은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테마주. 내지는 어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뭔가 이념이나 내지는 어젠다로 모여있는 어떤 특정한 그룹을 오히려 물질적인 가치로 환원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 내지는 물질적인 가치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기투합해가지고 무슨 연합회라고 친구들끼리 의기투합해서 뭔가 만들었는데 권익을 위해서 내지는 예를 들자면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지는 뭔가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정의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모였는데 이 모인 이 집단을 흡사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금전적 미래의 어떤 금전가치 그러니까 이 금전가치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내 생활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삶을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라고.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집 사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차 사줄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내 미래가 이렇게 뿌듯해질 거야라고 하는 결의 같은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는 나오죠. 약간은 아리까리한 뭔가 도박 같은 느낌인데 금전에 대한 여러분들이 뭔가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얼리 어답터 같이 먼저 내가 하면 이게 뭔가 최저가인데 내가 먼저 미리 일찌감치 처음에 선점하겠어. 아무도 모를 때 블루오션일 때 내가 선점해 놓겠어.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흡사 정말 잉태하기 전에 잉태도 아니고 씨앗도 아니고 뭔가 아직도 먼지나 공기에 비견하는 어떤 상황, 어떤 가치로 될 수 있을 법한 상황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여러분들이 노린다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가치를. 흡사 테마주 같이. 흡사. 내지는 그것이 회사인데 회사랍시고 뭔가 비즈니스 스킴을 얘기하는데 내가 금전적인 거를 배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투자자로서 라고 생각한다. 아직 그냥 개발 단계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더라. 복제 만들 수 있다더라. AI 집을 가사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보트예요라고 하는 영상 단계인 거. 영상물만 나온 단계인데 광고 영상. 그거에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이게 반항 기질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성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금융에 대한 어떤 발랄하고 명랑한 생활을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혹시나 하면서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뭔가 뭔가 얼리 어답터처럼 알아들어야 되던가 나만 못 알아듣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이 들던가 내가 나만 정 못 붙이고 있는 것처럼 느끼신다던가 누군가가 정 붙이라고 자꾸만 종용한다던가 예를 들자면 계속 AI가 가사 도움 해주고 자동차 만드는 그런 영상 계속 틀어주면서 정 붙이라고 누군가가 뭔가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테마주 같이 아직은 뭔지 모르는 라고 했었을 때는 안 믿으셔야 되겠죠. 간단해요. 안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그냥 원래 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믿으면 안 되죠. 굉장히 이렇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룹 2번분들 같은 스타일의 분들을 노리는 딱 그 입맛에 맞는 어떤 두 가지로 들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최소한의 이 캡이 씌워져 있어요. 그 이상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뭔가 상황이. 그리고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지점을 봤을 때는 불사조 같이 다시 일어서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든 사실 그렇게 걱정도 안 돼요. 저는. 근데 우리가 과히 달가운 이벤트는 아니죠. 그 이벤트가 우리 인생에. 뭔가 어떤 상황이 뭔가 난리가 났어요라고 해가지고 특히 뭐 심리적인 건 둘째치고 금전적으로 뭔가 임팩트가 왔었을 때 우리가 달가워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달갑지 않은 상황은 피해야 되겠죠. 달갑지 않은 상황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이 다른 데로 이제 좀 사용하라고 좀 얘기는 나오죠. 정말 정으로 생각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정들었어. 나 친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일단은 펀더멘탈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돈이 나의 행동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지고 있던 내지는 500원만 가지고 있던 간에 그 돈 자체 그 버젯이 500원만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꽤나 가지고 있으시겠죠. 그 자산만큼이 나를 만들어준다고. 나의 행동을 만들어준다고. 반대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 자산이 나를 돌봐줄 거고, 나를 사람 만들어줄 거고, 나를 좋은 사람, 내장 건강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섹시한 사람.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뭐 성형이나 이런 것들 있죠. 뷰티에 관련한 거 있잖아요. 외모. 뭐 예를 들자면 머리를 심는다든가 턱수술을 한다든가 들리는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금. 턱수술 한다든가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시술이 있는지는 아시니까. 예를 들자면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 중에 예를 들자면 머리를 심어본다든가 내지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염 있죠. 수염이 뭐 예를 들자면 빈약해가지고 수염을 좀 심어봐야 되겠네. 예를 들자면 그게 뭐 가능한 시술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들려요. 시술한다든가 하는 것은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다가 사용하시는 돈은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시술이나 그 수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수술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나는 그런 것들이 참 꼭 필요하다라고 느낀다. 내지는 그게 나한테 이득이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런 외모 부분에 있었을 때 지출은 좋아 보여요. 자, 그건 그거고요. 그리고 이번분들은.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지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돈이 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돈한테 허락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버젯에 허락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신다면요. 그 어떤 것도요. 나아가서는 공격적인 투자로 가가지고 내가 그 시장에 뭐가 있는지를 보겠다. 내지는 나아가가지고는 이 회사에 내가 펀더멘탈한 것들을 맡겨도 되는 건지 나의 어떤 미래의 어떤 상황을 맡겨도 되는 건지를 묻는 데 있었을 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 내지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한 부동산,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더 현명한 질문이자 대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이상적이죠, 지금. 보면. 내 버젯에 묻겠다. 이걸 지금 잘하는 짓인지. 내가 이걸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아 통장에 있는 돈아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너한테 좋겠니 안 좋겠니라고 물어보세요. 인격화시켜서. 지금 맞죠? 좀 쓸데없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뭐 모노 드라마 찍냐 뭐 이상한 정신 나간 어떤 질문과 대답 아니더냐는데 지금 봤었을 때는 참 신박한 대답이 나오죠. 신박한. 의외로 여러분들이 몰랐던 어떤 부분에 있었을 때에 돈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굉장히 신박한 어떤 대화를 들을 수가 할 수 있고 대답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신박한 거예요. 이 지점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금을 운영한다든가 내지는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지 내지는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예를 들자면 나아가서는 민망한 상태 있죠. 예를 들면 뭐 돈을 꺼줘야 된다든지 내지는 가족들한테 돈을 뭐 그냥 기부, 그냥 쾌척해야 된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예를 들자면 그 하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 그게 뭐 어떤 답이 되는지도 아시게 된다고요. 드라이브로 이게 실험해 보는 거죠. 반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실험들을. 예를 들면 계속해서 뭐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가족들한테 지금 인디케이션은 지금 조금은 있어요. 가족들한테 밑반지통에 물 붓기처럼 계속 줘야 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줘보자. 주면 나한테 더 잘해줄 수도 있겠지. 주면 나중에 더 갚아주겠지. 나한테 정으로 갚아주겠지.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그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개념과 규칙과 친밀감을 역으로 돈한테 물어보시라고. 돈 안에서 나는 움직일 거니까. 돈이 나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죠. 남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자 나의 자존심이자 또 나의 어떤 펀더멘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볼까? 얘기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네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미 캡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이상으로 절대로 상황을 근데 여러분들마다 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예를 들자면 게임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캡이 얼마까지냐는 거예요. 잔고가 그냥 빵까지 가는 건지 마이너스까지 가는 게 캡인지 내지는 또 그것이 예를 들자면 뭐 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캡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도대체 나의 캡은 어디냐. 여러분들 돈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운동량이 있겠죠. 그 운동의 규칙과 운동의 양이 있겠죠. 보여지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트레젝토리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트레젝토리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지점은 지금 이게 뭔가 상황을 오히려 안 좋게 만드는 에러로 만들어낸다고. 에러도 보여줘요. 이 지점 이거 쓸데없이 뭔가 구독료를 내고 있었네? 뭐 약간 뭐 이런 것들 있죠. 내지는 뭐 어디다 기부를 자꾸만 하고 있었네. 뭐 기부를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편법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건 맞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에러도 알아낼 수가 있다. 이제 지금,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끝나는 그런 그 소소한 소액 금액이 아니라 지금 어쩌면 좀 약간은 좀 우리가 번영을 위한 일관적인 어떤 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알아내실 수가 있다고요.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거는요. 이건 이제 바깥에 있는 돈을 자꾸만 내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지금 이 지점을 봤었을 때는 그거죠. 안에 있는 돈한테 물어보고 바깥을 쳐다보는 거죠. 안에 있는 돈한테.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현명하게 운용을 하실 수 있다고. 캡이라는 것들을 다 떠나서라도 그런 지점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본력, 내지는 통장의 잔고, 건강한 금융 생활을 위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 그리고 건강함을 지켜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튼실한 어떤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생활 태도일 수도 있겠죠. 생활 태도가 우리가 이렇게 좀 성실해야 되겠죠. 뭐 일반적인 관념에서는 성실하면 뭐 건강한 뭐 자본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통상적으로는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룹 3번 분들은 어떤 지점, 어떻게 유지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금융적인 안정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그닥 그렇게 얘기해 드릴 만한 일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예를 들자면 뭔가 사람 상황이 지금 긴박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지 조금은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더. 왜 그러냐면 이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돌고 있는 어떤 풍문이죠. 풍문이 약간은 둠스데이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들리거든요. 둠스데이 있잖아요. 지구에 뭐 종말이 다가온다는 듯이 경제나 내지는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이나 뭐가 이렇게 절단이 날 수도 있다. 내지는 안 하면 큰일 난다. 내지는 안 하면 구세대랑 신세대랑 쫙 갈린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다양한 이렇게 둠스데이 풍문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귀에 많이 들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좀 아무래도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리서치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일에 계속 정리해서 담아두듯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구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아주 잔걸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리서치도 하시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던들.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던들 많은 리서치나 내지는 거기에 대한 논리성 이런 것들을 나름 찾아보시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내지는 금전적인 가치, 이렇게 환율 같은 금전적인 가치를 두고 아무래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과 대입해서 생각해보죠. 지금 딴 얘기가 자꾸만 들리는데 12월 11일 정도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주변 상황에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것들과 금전적인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둠스데이 같이 얘기가 들릴 수도 있겠건만 여러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좀 많이 벗어나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금융 저장고들 자본에 대한 저장 내지는 자본의 적재에 대해서 좋은 판단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굿뉴스나 내지는 좋은 뉴스로 도래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굿뉴스죠.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못 믿어하는 것들이 있죠. 또 근데 이 지점을 봤었을 땐 또 여러분들이 상당히 또 친해요. 돈과 친하냐로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돈과 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부지불식간에 돈이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누구한테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어릴 적에는 알고 있었던들 지금은 금전적인 것들을 유지, 관리, 보수할 수 있는 그게 뭔가 돈하고 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돈을 어려워한다는 느낌도 안 들고요. 돈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도 상당히 지금 그런 지점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없잖아. 있죠. 지금 보면요. 이제 판돈 돌리듯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맞죠. 이 지점은 그렇다. 이건 뭐 재미 요소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판돈 걸듯이 생각하는 게 있던들. 근데 이런 면도 있어야 되겠죠. 돈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죠. 판돈을 걸어본 적이 있다. 뭐 그러니까 판돈을 건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어디다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을 구매한다든가 내지는 뭔가 주식에 뛰어든다든가 비트코인은 뭐 크립토 커런시를 해본다든가 내지는 기업에 투자를 해본다든가 뭘 해본 적이 있는 거죠. 내지는 사업을 해본다라고 하면서 금전에 대해서 운영해 본 적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즐거움이 있죠. 또 이 지점을 봤었을 때는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는 게 없잖아 있는 것도 맞죠. 누군가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다는 뜻은 또 누군가가 얘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있었을 때 어떤 변별력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죠. 좋은 일이 있다라고 얘기는 해드렸어요. 지금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부분에 있었을 때 더 먼 비욘드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굉장히 평온하고 안위가 있는 건 맞다. 부동산도 있고 뭐도 있고 나의 안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앞으로의 비욘드에 대해서 난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지금 이 리딩 취지는 지금 조금은 좀 경제적인 것이나 내지는 자금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내지는 조금은 좀 갈등 요소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리딩 맞아요. 최소한의 어떤 건강함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리딩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은 더 이렇게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어떤 질문 내용인 건 맞죠. 그러니까 나는 돈하고 친하다라고 자평은 하겠건만 돈에 대해서 잘 알거든.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주워 들은 것도 있거든. 해본 것도 있고 판돈도 걸어보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쫓긴다는 느낌이 드는지. 내지는 내가 이 상황에 이렇게 자금을 갖게 되면 왜 그 가치는 떨어지는지.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도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갖게 되었으면 내 것이 되었는데 왜 그때는 떨어지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사는데 떨어진다든지 내지는 주식을 사는데 떨어진다든지 내지는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물건값을 올려놨을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을 올려놨을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을 받든답시고 하다 보는데 천정부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올 수 있는 거고 또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미 체감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죠. 인플레이션. 이런 어떤 모든 수익들이 어쩌면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그냥 돈 다발로 그냥 전에는 그냥 한 장 줬는데 이젠 다발로 던져줘야 되는 것들이 나한테는 영 못마땅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고액 연봉이라고 내지는 좋은 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지금 봤었을 때는 좀 효용 가치가 내가 어린 마음에 생각했었을 때의 그 돈보다는 많을지언정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내년 이맘때쯤도 그 가치가 유지될지 많은 걱정이 느껴져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렇게 둠스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던가요? 둠스데이는 풀백은 올 거예요. 주식시장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식시장에 뭐 관세든 어쨌든 뭐라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 하더라도요. 결국에는요. 관세 때문에 뭐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다 드러내고 관세 빼고 그 관세란 낭설 그걸 다 빼고 지금 그냥 액면가로 값어치를 따졌을 때는요. 오일가든 내지는 광물 가격이든 내지는 광물 가격으로 기인한 원자재 값에 기인한 시장 반영들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상승 구조는 맞아요. 근데 풀백이 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풀백은 지금부터예요. 현재. 제가 이 리딩을 지금 하기 시작한 것도 이 풀백 지점이 오다 보면 아무래도 밀려 있었던 에너지적으로 밀려 있었던 모든 마이너스 통장은 이 시장으로 다 들어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풀백 기간 동안. 예를 들자면 고점 찍다가 주식시장에서 고점 찍다가 떨어졌을 때 있죠. 쇼츠는 살아나겠죠. 그게 어쩌면 실질적인 돈은 아닐 수 있는 거죠. 풀백 효과가 앞으로 연말에서 내년 2026년도 내년 초까지는 풀백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정체가 될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둠스데이가 온다고 지금 오고 있다고 왔다고 내지는 어떻게 됐다라고 리세션과 인플레이션이 한꺼번에 다 찾아왔다고 뭐가 어떤 당군 할아버지가 찾아왔다고 하더라도요. 템포러리한 풀백 이후에는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완만한 상승 곡선을 계속 갈 거라고 제가 얘기는 해드릴게요. 에너지적으로는 그래요. 행성 위치가 현재. 행성 위치나 내지는 그 행성이 우리 지구한테 임팩트를 미치고 있는 거 있죠. 안 미치고 있는 행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임팩트를 미치고 있는 행성들은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결국에는 잠깐 쉬어간다 하더라도 계속 가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중요한 정보라면 그걸 감안하고 다른 정보를 수렴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둠스데이가 가정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든가 자금을 운영한다든가 내지는 지금 현재 내가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 불안해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러고는. 특히 여러분들 같은 스타일, 여러분들 같은 에너지들은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죠? 이게 여러분들이거든요. 세상에 지금 봤었을 때는 만상에 다 쫓아다니면서 뭔가 예민해져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예민함 때문에 왜? 내가 지금 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예전에는 내가 이만큼 돈을 넣어놓으면 수익률과 배당금이 나왔는데 7월 한 27일 지나가지고 무슨 배당금이 나와도 난 그건 만족할 수가 없어.
내가 그 대출 받아가지고 막 뭐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러실 분들은 절대로 아니지만, 대출 받아가지고 뭐 했고, 빌려가지고, 엄마한테 빌려가지고 뭐 한 건데, 그거 갖다가 녹록치 않아.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아라고 생각하시든, 지금 봤었을 때는 삶은 굉장히 유려하고 좋은 건 맞죠. 삶은 굉장히 이렇게 지금 융통성 있게 돌아가고, 삶은 굉장히 건강하게 돌아가는 건 맞지만, 이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넘쳐가지고, 이거 막 사방팔방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나한테 미치는 장사였다. 나한테 시간 대비, 고점 대비 나한테 뭔가 능률이 오르지 않는, 효율적이지 않은 거였어. 라고 여러분들 생각만 지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제가 쓸데없이 지금 앞으로의 시간의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 경제라는 것 자체는요, 양갈래의 어떤 시간이 마주치고 다시 갈라지면서 이루어지는 게 경제라는 그 에너지거든요. 정치와 경제는 붙어 있고요. 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울리면서 웨이브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구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내지는 한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 파장이죠. 스파크라고 할 수 있고, 충돌이나 내지는 컨플릭트, 충돌이나 이견 차이에서도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견 차이이지만 또 좋은 굿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적인 효과로. 어쨌든 간에 뉴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어쨌든 잘 됐죠. 뭐 그런 식으로 반전의 파라독스인 거는 맞아요. 경제라는 그 에너지 자체가. 그래서 그 충돌과 내지는 해소될 수 없는 이견들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로 우리가 덕도 보고 내지는 실도 만나는 건 맞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우리가 그 경제라는 큰 시간의 줄기에서 한 굿지만 이렇게 짧게 끊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효용 가치를 찾겠다. 예를 들면 1년. 짧은 거는 뭐 1년 단위겠죠. 1년이나 뭐 2년. 내지는 4년 이런 식으로 내가 효용 가치를 찾겠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찾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만족감과 거기에 대한 기발한 리서치 능력도 있어요. 개발한 분석 능력인 거죠. 분석과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에 따른 또 즐거움과 낭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분석에 따른 과함도 있죠. 지금 보면요. 너무 과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금전이란 에너지에 대한 결핍 있죠. 이건 실질적인 금전이 아니라 금전이란 에너지에 대한 재물이나 내지는 어떤 풍요라는 것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결핍이 있으면 아무래도 금전을 더 많이 쫓는 건 사실이에요. 돈이 적재가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 허기를.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지 아니한 대신에 또 거기에 대한 또 기대치가 또 역으로 있는 거죠. 반드시라는 기대치 있죠. 반드시 이렇게 피지컬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시간의 충돌과 이견의 차이 이런 지점으로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상승하는 지금 기점에 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향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뭔가 난리 나는 거 있죠. 몇 년 전에. 뭐, 예를 들면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전에는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도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 힘든 시기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그것들이 다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것도,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양 갈래의 두 물줄기가 어쨌든 이견 차이를 벌리고 또 다시 합쳐지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안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루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마냥 재밌게 즐겁게 있는 게 맞드냐라고 하면 이것만큼 깝깝한 건 없겠죠. 내지는 또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지금 안 맞는다고 지금 막 아우성일 수도 있죠. 시장은 지금 한동안 상승이었죠. 4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줄기가 만들어내는 또 풍요가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 머리글에도 작년 말에 예측해드렸듯이 4월에 저점에서 이제 고점으로 가니까 저점에 있었을 때 무조건 싹쓸이해서 담아뒀으면 지금 고점을 찍고 있는 건 맞죠. 왜냐면 4월이 하강세.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 흥하고 있어요라고 할 때 집 사면 안 되겠죠. 고점에 사면 안 되겠죠. 저점에 사야 되는 게 인간의 욕심이죠.
근데 지금 봤었을 때는 그런 지점, 이 지점에서 이 지점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건 맞죠. 흡사 시간의 두 줄기처럼. 저점에서는 절대 살 수 없죠. 더 떨어질 수 있거나 내지는 휴지 조각일 수도 있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 하자니 나는 또 봤을 때 지금 안 했을 때는 또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가 또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겠죠. 수수께끼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합의를 보셨냐는 거예요. 저는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 있잖아요. 만족할 수가 없어. 내가 그것을 했는데 그만큼 수익이 안 났어. 수익이 1,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어쨌든 간에 나긴 났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 된 거 있잖아요. 내가 뭘 못했는지를 자꾸만 생각하지 마요. 지금 내지는 내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그냥 편하네요. 그런 거 속 시끄러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나는 정신사나워. 내가 그냥 하고 있는 이 직업이 오히려 나한테는 튼실한 미래인지만 궁금해요라고 할 때, 맞아요. 근데 안 보여지는 걸 자꾸만 생각을 하잖아요. 안 보여지는 거. 이 회사는 언제 망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급여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나의 안위와 평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자꾸만 평가하듯이 이게 지금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룹 3번 분들한테 추천을 안 드려요. 그럼 이 지점이 튀어요. 이게 뭐죠? 이 쓸데없는 둠스데이 시나리오죠. 쓸데없는. AI 나와가지고 회사 다 망한다, 노동자들 다 잘린다, 다 어디로 가야 된다, 내지는 내 직업 자체가 이제는 사라진대, 내년쯤엔 사라져.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진짜 사라진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AI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온 거,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로 생활에 가까이 다가온 거는 맞지만요. 아직도 빨래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고요. 아직도 설거지나 청소도 우리가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앞으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건 맞아요. 주차도 좀 대신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봤었을 때,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지금. 또 이제 아까 시간의 두 줄기, 쓸데없는 얘기 진짜 그룹 3번분들한테 많이 해드리네요. 그룹 3번분들이 아마 수성 에너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게 되네요. 앞으로 AI가 가장 빨리 치명적으로 다가서는 곳은요, 회계, 법률 통틀어서, 판사도 AI로 할 수 있겠네요. 그 댓글,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모든 네티즌들이 갈망하는 판사 AI로 바꿔라라고 할 때. 어쨌든, 법률 자문이나 법률에 관련한 것들, 회계에 관련한 것들과 의료 산업에 관련한 것들은 AI가 빨리 침투할 거예요. 그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여기선 인디케이션은 안 나왔는데 이 지점은 약간 이 지점과 이 지점으로 지금 딱 보여지죠. 거기가 치명타예요. 치명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가지고 지금 봤었을 때 그렇다 하여가지고요. 그쪽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이 난리가 난다는 뜻은 아니죠. 지금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어그레션이 있는 거죠. 거기를 이제 협박하듯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근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적재해 놓는 그 모든 자본금들 있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아끼면서 강아지처럼 쓰담쓰담 하면서 아우, 내 돈, 너무 귀여운 내 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요. 어쨌든 간에 미우나 구우나 여러분들 손아귀에 계속 고스란히 잘 있고 잘 지낼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보살핌으로. 물신양면 보살핌으로. 그리고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배당금도 여기 이 얘기 나오죠. 지금. 미우나 고우나. 배당금이든 수익률이든 간에 미우나 고우나 결코 여러분들 손을 떠나지는 않아요. 이 리딩은요. 어쩌면요. 제가 리딩할 때 논리성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에너지에 대한 논리성, 인과관계를. 그렇지만 이건 여러분들은 그냥 액면가로 그냥 에너지적으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봤었을 때 여러분들 손아귀에서 떠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죠. 아직은 아쉬움이 있잖아요. 유행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버리는 핸드백 같이. 아직은 쓸만해. 아직은 들고 나가면 우와 하고 사람들이 좋아라 해. 아직은 명품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좀 보면요. 여러분들 아직도 가야 하는 그 수익률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디다 뭘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죠? 지금 봤을 때는요. 자, 이런 것도 마음에 들죠. 프렌들리한 거죠. 굉장히 민주적으로 프렌들리한 거죠. 상황 굉장히 프렌들리해요. 예전에는 넘지 못할 것 같았던 뭔가 저건 뭔 소린지를 몰랐던 내지는 뭔가 그렇지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뭐 그게 크립토 커런시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뭔가 뭐랄까 뭔가 못 믿어온 정부의 정책일 수도 있는 거고요. 못 믿었게 돌아간 정부의 정책인데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프렌들리하게 느껴지는 거야. 아, 왜 저러는지 알 것 같다. 결국에는 뭐랄까 내가 지금 당장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구조는 아닐지언정 저런 정책이나 저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에 반영된다면 궁극에는 나는 더 낫다. 지금 당장에는 그 효용 가치가 나한테는 뭔가 이익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는 궁극에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다가와주는 날 위해서 다가와주는 또 민주적으로 다가와주는 어떤 정책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시장이 또 어쨌든 간에 아직은 물렁한 거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 지점에 있었을 때 다가설 푸시 많은 거죠. 또 이 뜻은 또 무슨 뜻이죠? 일단 크립토 커런시나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주식 트레이딩 내지는 광물 트레이딩, 선물 시장들 내지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유력해 보이고 또한 또 이 지점은 이렇게 AI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협받는 직업군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또 AI를 기반한 IT나 내지는 통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봤을 때 발전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 근데 저한테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주 탐사나 내지는 비행에 관련한 우주 탐사 이쪽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히려 해양에 가깝지. 이거는. 그러고 보니까 뭔가 잠수함 얘기도 나왔었던 건데 해양에 관련한 거지. 해양 플랜트? 오션 플랜트? 그런 것들은 아직도 지금 봤을 때 상당히 물렁하게 많은 이 에너지를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건 맞죠. 지구에다가. 여러분들은 좀 약간 내용이 좀 달리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어느 정도 얘기는 많이 나온 것 같고 좀 길게 얘기를 했네요. 편안하죠? 그죠? 이 편안함이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굽네요.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 얘기도 더불어 해드릴게요. 이 투자라는 거 자체 있잖아요. 그것이 자꾸만 이 둠스데이 때문에 둠스데이를 설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지구 망한다, 뭐 경제 절단한다, 버블이다, 인플레이션이다, 리세션이다, 난리 난다, 사단 난다. 그 둠스데이에 시장은 움직이지도 않죠.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둠스데이에 시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시장 자체의 원동력 있죠. 그 힘발로 움직이는 거지. 시장이라는 그 힘발로 움직여지는 거지. 아까 얘기해 드렸던 그런 에너지들 있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다분히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염원과 노력도 있어요.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단순한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진 않는다고요. 물론 예측도 무슨 기반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한테는 센세이션 시킹처럼 느껴져요. 센세이션 시킹이죠. 클릭질하게 만드는 거죠. 센세이션 시킹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이익이 되는? 과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있죠. 다분히 그 지점이 느껴지죠. 염려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지점도 좀 어찌 보면 미디어에 대한 과포화 상태는 맞죠. 그리하여 제가 그래서 얘기해 드린 게 오히려 여러분들 떨림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이런 거 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금융적으로 문외하든가 무지하다든가 내지는 금융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거나 내지는 감춰져 있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내가 일천해서 알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뭔가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싶다라 했을 때 성실히 내 노동으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또 금융적인 튼실함이나 내지는 금융적인 방비를 하고 싶다라 했을 때는 처음부터 아주 차근차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얘기해 드렸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풀백이 온다고 올해 말에서 지금 연말이죠. 연말에서 내년 2월까지
풀백은 와요. 근데 떨어지는 하강선은 맞아요. 한 이제 숨고르기죠. 그때는 그때라 치더라도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완만한 상승 곡선인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정보를 지금 낚아채신 분들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떨려 하지 마시고 아주 차근차근 하시는 게 되게 좋겠죠. 뭐 S&P 500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뭔가 차분히 준비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 지점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 지점 얘기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가장 여러분들한테 안위와 안락함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금융 방편 내지는 금융 루틴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에너지에 맞추는 거겠죠. 우리가 바닥나기 전에 방비를 할 수가 있겠죠. 내지는 지금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지만 최소한으로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으면 내 금융 상황은 잘 돌아간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지점을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볼까요? 그룹 4번 분들. 그룹 4번 분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 그룹 4번 분들은 제가 특별히 손댈 만한 내지는 언급드릴 만한 부분이 조금 안 느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룹 4번 분들은. 그러면은 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그룹 4번 분들 내에서 대부분 분들이 굉장히 알뜰살뜰하세요. 쓸데없는 데 과소비를 한다든가 충동적인 것으로 항상 뭐 후회한다든가 뭐 한두 번 물건 잘못 사가지고 뭐 반품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를지언정 그건 이제 뭐 이 리딩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거는 뭐 정신을 차렸냐 안 차렸냐 그 문제니까요.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이외에 뭐랄까 뭔가 빅 퍼체스 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무슨 큰 퍼체스 같은 거 충동 구매했었는데 나중에 뭐 감당을 못한다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뭐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빌드업되는 투자를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그러니까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마 투자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투자라는 개념이 꼭 어느 기관에 가가지고 뭐 무엇인가를 논하고 거기다가 그쪽에 있는 트랜잭션을 통해 가지고 또 더 많은 수익금, 배당금을 형성시켜낼 수도 있겠죠. 그게 소위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에이전시를 통한, 기관을 통한, 내지는 어떤 유수의 업체를 통한 하지만 투자라는 거는 나한테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낼 수도 있죠. 내 몸에다가 투자를 했기에 더 건강해가지고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내가 뭐 내지는 식구들, 내 주변의 안위와 안락함을 위해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만 더 많은 효율성과 능동성, 내지는 나아가서는 미래에 방비를 할 수 있었다.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 내가 방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그것이 투자인 가능성이 높아요. 눈앞에 보여지는. 내가 그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다면 내가 그 기업에 참여해서 일꾼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내 눈앞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다 일일이 체크를 하겠다? 현실적으로 돌아가는지 비현실적으로 돌아가는지 내지는 황당무계한 사업 계획서 같이 돌아가지는 아니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다 방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렇게 일일이 체크도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기관이나 뭐 제 에이전시를 통한 제3자 투자 내지는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하실 수는 있겠죠. 은행 가면 하면 되니까요. 은행이나 기관 가면. 하실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여러분들의 큰 금융 활동에 뭔가 축을 흔들어 놓을 만큼 굉장히 리스크가 있게 움직이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럼 여기서 씀씀이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알뜰살뜰 하세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제? 얘기를? 황당무계함일 수도 있고 이 지점을 봤었을 때는 중간에 여러분들도 이런 지점에 대해서 약간은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시죠.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리딩에서 약간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별로 여러분들 버젯에서 벗어나는 행동 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버젯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도 탈일 수도 있어요. 버젯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면 내가 1을 넣어가지고 1 더하기 1이 돼가지고 2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리스크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역으로 1 더하기 1이 되었을 때 2가 아니라 3이 나와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공식을 주장할 수 있는 약간은 무모함도 있을 수는 있어요. 틀린 공식은 아니거든요. 금융에 있었을 때, 금전에 있었을 때. 내가 꼭 1을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2가 나와야 돼. 배로 나와야 되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금융활동이라고 하던가 돈을 경제활동이라고 했었을 때는 나의 노동력 1을 넣었을 때 2나 3이 나오기를 사람들은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일반적인 팩트일 수는 있어요.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일할 사람은 없는 것도 한 가지 문제인 거죠. 최저시급이 아니라 여기서 논할 가치도 없고 오히려 연봉이 어느 정도 선진국급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로 계산을 하는 게 맞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 그룹 자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자 여기다 현실을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지점에 많이 꽂히시게 되냐면 여기서도 투자에 대한 전략이나 금전에 대한 전략이 나오죠. 그러니까 절약 정신이 나오죠. 투자를 했었을 때 얼마나 쥐어짤 수 있는지나 내지는 내가 이만큼 했었을 때 얼마나 쥐어짤 수 있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어쩌면 이 지점은 이게 리스크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금전 활동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거나 내지는 굉장히 이렇게 술수가 많이 가미된 금전 방식,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 있죠. 약간의 희한한 거 있죠. 투자는 아닐 거예요.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 넣어가지고 3, 4배, 5배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게 현실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지점은요, 그렇게 되고자, 그게 일반적인 관념이니까, 그렇게 되고자 여러분들의 노동력이든 내지는 여러분들의 시간이든 일상이든 간에 잉여 에너지를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게 그게 최상인데 잉여 에너지를 어쩌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점점 이렇게 뭔가 조작해낼 수가 있다고요. 조작해낸 상황을 여러분들이 최선이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내지는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 집에서 내가 몸담고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나한테 내가 뽑아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계책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계책. 이 지점이죠. 이 내 게 아닌데 내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기술력일 수도 있겠죠. 내가 여기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그 기술이 어떻게 되는 기술인지 알아내버렸네. 연구를 해주다 보니까 알아내버렸네. 그러면 그 연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저쪽으로 이관시켜가지고 내가 독립을 할 수가 있겠네. 이 가족한테 몸담고 있었는데 이 가족한테 충분히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서 내가 저쪽 가족을 만드는데 나한테 이득이겠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재물적인 요소를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재물적인 요소.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봤었을 때는 제가 지금 얘기는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별로 뭐 지금 현재 금융 상황에 대해 가지고 손댈 데는 없다. 절약 정신, 현실적인 거죠. 내지 인풋, 아웃풋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버젯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 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러프한으로도 잘 돌아가요. 지금 버젯.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가계부 안 써도 잘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도 굉장히 퓨갈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출이나 이런 것도 예민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버젯 안에서도 다 유동성 있게 잘 운영돼요.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터치할 건 없지만 이 지점을 오히려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본인의 계책이나 이런 부분을 시작했었을 때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의 초이스니까요. 인생에. 여기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이관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계책이나 이게 이제 나쁜 뜻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좋은 술수라고 해드릴게요. 좋은 술수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왜 그렇게 가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분을 아셔야 돼요. 왜? 누굴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내지는 그런 어떤 금전 형성하는 그런 기술적인 스킴 자체가, 계획이죠. 스킴 자체가 정말 올곧이 날 위한 거였는지. 혹시라도 어떤 패닉 때문에, 예를 들자. 패닉일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돈도 아닌 거를 이제야 알았네?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봤었을 때, 내지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알뜰살뜰 잘 모았는데, 돈도 아니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적정 수위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래. 내지는 적정 수위의 가족이 나한테 부여해주는 안위와 편안함이 아니래. 자유로움이 아니래. 완벽한 그 경제적인 어떤 자유로움이 아니래. 그럼 나는 지금 어쨌든 간에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내지는 미래를 방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패닉이 들어왔었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중고 물품을 거래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관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건 지금 내게 아닌데 내 걸로 만든다든지 예를 들자면 회사의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배운 노하우일 수도 있겠죠. 그 업계의 노하우. 그것도 꽤나 이게 뭐또 뭐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내가 여기서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저쪽 가가지고 내가 연구 그 thesis를 저쪽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내가 또 나의 독자적인 연구 과제로 이렇게 승인 받아가지고 재단 뭐 기업을 설립한다든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세계 막 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내가 잘 나가 그게 착착착착 잘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그 절약 정신이 있었던 그룹 4번분들을 능가하여서 그것이 소위 얘기해서 완벽한 비즈니스나 금융 계획으로 성취를 이루는 건 맞죠. 근데 지금 제가 약간은 주의해야 할 점들죠. 예를 들자면 일상에서 뭐 예를 들자면 또 뭔가 뭐 사돈의 뭐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누구 이름 앞으로 또 뭔가 가게를 차리고 사업을 또 차려가지고 사업을 차리고 나는 또 여기서 무엇인가를 또 충당하고 너무 많은 소위 얘기하는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잉여를 이쪽으로 내 에너지로 트랜스퍼 시키고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오히려 제가 그걸 주의하시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어쩌면 너무나도 똑소리 나게 잘 운영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성실하고 착하고 뭐 우리 어디 뉴스나 어디 무슨 뭐 다큐나 이런 데 보면 꼭 이렇게 멘트 나오시는 분들 있죠. 보면은 좋은 인물로 평가받는 지역사회의 어떤 일꾼처럼 평가받는 어떤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리고 사본분들이 그런 분들로 평가받고 그런 식으로 논하고 코멘트를 받을 만한 인물인데 여러분들이 그리하야 똑같은 에너지죠. 아주 작은 효용 가치를 내가 이것을 3이나 4로 만들고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어쩌면 다른 데에서 또 잉여라는 에너지를 더 끌어다가 내 걸로 트랜스퍼 시키려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겹에서 또 겹으로 에너지를 쌓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고죠, 이건 또.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주의하시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냥 약간은 좀 예로 흔히들 있을 수 있는 얘기겠지만 예를 들자면 나는 뭐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4대 보험 나오는 데서 뭐 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한테 친구 이름이나 뭐 이름으로 또 잉여 에너지를 내가 트랜스퍼 시키려고 내지는 정보를 트랜스퍼 시켜가지고 뭔가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든가 예를 들자면 누구 형제자매의 이름을 빌려다가 뭔가 사업을 더 차린다든가 해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문어발식으로 관리한다든가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기회는
결국에는 눈을 떼는 순간에 이렇게 뭔가 애매해지는 거죠. 걔는 잃어버린다는 거야. 제가 아까 리딩 시작할 때 그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으로 관련한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그 부흥이 있죠. 예를 들자면 내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뭐 일꾼, 뭐 거기에 임원으로 내가 직접 참여해서 직접 어떤 식으로 트랜잭션 되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금전적인 소득이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서 또박또박 움직이는 것을 난 너무 좋아한다. 예를 들자면 집 안에서도 난 그런 식으로 가계부가 버젯이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내 머릿속으로 착착착착 돌아가기 때문에 남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가족 구성원들이 나한테 이렇게 보고해야 된다. 어떻게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는 어떻게 됐고 이건 이렇게 됐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물건 샀고 이 물건 샀기 때문에 난 기쁘고 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다. 나한테 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입력될 수 있도록 다 보고해야 되고 내 눈앞에 뻔히 보여줘야 된다. 그러한 같은 동일한 에너지가 어쩌면 잠시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판을 만들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눈앞에서 보고가 들어오겠지. 내지는 잉여로운 에너지가 잉여로운 금전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조금 주의하시라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한테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오히려 판을 펼치지 말란 뜻이냐. 이게 약간 의미는 다르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판을 펼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형제랑 같이 무엇인가 내가 금전적인 투자를 해줬는데 형제가 반드시 난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이걸 할 수 있고 나 원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생활 태도나 내지는 사업 스킴을 믿고 사업에 대한 능력치를 믿고 돈을 맡겨준다면 그 사람이 알아서 사업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열심히. 내지는 친구였던. 내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뭐 회사든 회사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믿고 나는 어떤 식으로 트랜잭션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지점은 그런 지점이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돼야 되는 가정이 붙어 있죠. 나한테 와야 돼. 그 돈 다. 내지는 그런 식으로 다 돈이 안 온다 하더라도 돈 비스무리한 어떤 가치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 이자든 뭐든. 내지는 뭐 그것이 즐거움이든 내지는 사랑일 수도 있죠. 그게요. 내가 어떻게 해줬더니 사랑이나 우정을 되돌려줬네? 갚아줬네? 라고 하는 분명치의 어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 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을 때 되돌아오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그 이외에 익스텐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상황을 이렇게 뭔가 저쪽으로 트랜스퍼 되게 시키겠다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뭔가 상황을 건드리시는 것은 절대 추천은 안 드려요. 그것은 못한다 잘한다를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그룹 4번 분들이 그런 지점이 있었을 때 제가 전제는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뭔가 부업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부업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지금 봤었을 때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없는 사이에서 막 순식간에 막 상황이 막 돌아가는 거였죠.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상황이 부지불식간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쳐다보면 상황이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 만들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안 쳐다보면 안 돌아가는 상황. 내지는 안 쳐다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누구한테 억지로 시켜가지고 나 대신에 뭐 하고 있으라는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돈 맡겨놓고 예를 들자면 아주 작게는 기본 스텝으로는 돈 맡겨놓고 알아서 잘 해주세요. 절대 안 되죠. 지금 보면. 내지는 그 다음 스텝은 또 나아가선 그거죠. 내가 더 잉여이라는 에너지를 끌어다가 이쪽으로 이관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싶으니까 뭐 부모 형제를 끌어다가 하고 있으라고. 그것도 지금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지금 봤을 때는. 왜 그럴까요? 이 지점을 봤었을 때는 이게 급한 거죠. 급해서 상황이 멈춰버리는 거죠. 너무 급하게. 급하게 상황이 멈춰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를 놓치고 안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계획 안에서 구멍이 뻥 뚫려버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알뜰살뜰 모아놨던 그 모든 버젯들도 계속 지금 봤을 땐 드레이닝 될 수 있죠. 소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진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하고 있으니까 내가 노고를 넣고 있으니까 절약정신 할 때처럼 내지는 저축할 때처럼 지금 차곡차곡 뭔가 쌓여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쌓여져 있을 거야. 내 거니까 쌓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더 많은 것들이 이미 파운데이션은 없이 무엇인가 상황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아, 네네. 시키는 대로 이거 하고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뭐, 빨리빨리 그거 토스해 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담았어요. 담았는데 결국에는 담은 그 장소에서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 은유적인 표현이죠.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냥 트레이닝 시켜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뭐 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액면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이 불편하게 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리딩 이제 충분히 얘기는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에 상황 자체가 이게 잉여롭다. 이게 뭔가 가치가 있다. 효용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트랜스포 시키려고 하는 거 있죠. 흡사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기술 빼가지고 내 회사 하나 차리듯이 이렇게 빼오는 것처럼 뭔가 트랜스포 시켜놓겠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럼 유사한 어떤 액션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자면 중고 거래를 뭐 대신 해가지고 내가 뭐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 마진을 맞겠다 벌겠다 라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되면 되는 거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책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 손대시는 것을 추천 안 드려요.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1 더하기 3이나 4나 5를 계속 노려보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에너지에 더 잘 맞는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1번. 먼저. 1착으로.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내가 금전적인 어떤 성취나 이런 부분이 뭐 느껴지지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전혀 내가 에너지가 이렇게 뭔가 쌓이거나 금전적인 어떤 행운이 쌓인다는 느낌이 안 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노고는 아닌 거죠. 그 지점에서 그렇게 노고할 바는 아닌 거라고. 그 지점은 제가 근데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거 부분은 잘 느끼시기 때문에 그 지점은 얘기는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애당초에 그런 데 가가지고 일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죠. 애당초에 그런, 뭐 가족 환경이나 지역사회나 내지는 그런 국가나 이런 데 가서 일하지 말라는 뜻은 맞죠. 지금 해외도 약간 느껴져서 이런 지점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버젯이 다 러프한으로 비저불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눈앞에서 트랜잭션이 느껴지는 상황만 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잔고가 바닥 날 리는 없겠죠. 가정해 보면서 읽어보는 리딩이지만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또 최소한의 어떤 방비 내지는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루틴이 있는지 일상에서의 어떤 금전적인 루틴에 대해서 이상적인 루틴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고가의 그룹 5번 분들 이상적인 금전 루틴이 내지는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금전 루틴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회복세 내가 너무 큰 돈을 썼어. 충동적으로 뭘 썼어. 내지는 실수로 과오로 큰 돈이 사라졌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이렇게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가장 최소한의 어떤 일상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가의 그룹 5번 분들 약간은 이 그룹 5번 분들 중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떤 포션을 차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도 느껴지거든요.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가정을 해보자는 어떤 나레이션이었는데 실제 그룹 5번 분들 중에 어떤 포션을 차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른 회복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대출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의 그 상황이 뭐 굉장히 뭐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다든지 집이나 내지는 부동산 문제에 있었을 때의 어떤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조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메시지를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섞여 있으니까요. 볼까요?
1번,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일상에서 가장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금전적인 생활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이제 품위 유지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는 그 정도, 뭐 회사 출근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맞아. 여러분들 지금 얘기는 얼핏 들었을 땐 다 맞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동호회라고 그랬을 때는 뭐 사치라고 이제 일갈할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어떤 품위 유지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뭐 인격이든 내지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이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조금은 과한 건 맞아요. 이러다 보면 투자도 여러분들 인격에 맞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덮어놓고. 여러분들은 봤을 때 아니요, 돈 없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투자였어요 라고 예를 들자면 투자였어요. 돈 없는데도 예를 들자면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subconscious 무의식 밑바닥에 흐르는 어떤 지점은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저쪽 옆집하고 맞춰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옆집이 하니까 안심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옆집하고 나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디폴트 값으로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부분을 들이댈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써야 되는데 라고. 근데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이거 잔소리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사치한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든 격에 맞춰가지고 살려고 격에 맞출 수밖에 없는 내지는 그 장소나 그 오케이전에 맞춰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지점은 어쩔 수 없이 도리 없이 더 많이 써야 돼요. 예를 들자면. 도리 없이 그거 해야 돼요. 집 가까운 데 있으려면 그 집 렌탈 해야 돼요. 지하철역 가까운데 내지는 다운타운 근처에서 렌탈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뭐랄까 말싸움 해가지고 제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여러분들의 목적성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스펜딩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리딩의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인격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풍자적으로.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해가지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꼬리표가 붙어요. 핑계죠. 스pen딩에 대한 핑계가 다 붙기 시작했었을 때 도리 없이 예를 들자면 약간은 뭔가 희망 비스무레 하면서도 어렵기도 해보지만 해볼직해라고 하는 산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사진 한 장 딱 던져주고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5번 분들은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어떤 지점이죠. 그럼 올라갈 수 있죠. 사진 보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진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진짜 올라갈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5번 분들 중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산 정상, 뭐 예를 들면 서밋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예를 들자면 뭐 K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히말라야 뭐 이런 데 있었을 때 올라가기는 어렵죠. 근데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정이 붙은 것들에 대해서 괜시리 여러분들이 숙제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는 리딩의 취지는 뭐죠? 어쩌면 건강한 어떤 생활 패턴, 루틴, 금융 루틴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더냐. 그 이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죠. 어떻게 해요? 저 투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데서 떼돈 벌 수 있어요? 다 아이디어가 있으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이거 우리가 최소한으로 돌아가야 했었을 때 가장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했었을 때는 무엇이 있더냐라고 했을 때 어쩌면 괜하게 뭔가 상황을 만들어서 걱정을 해가지고 이게 내 품격이다. 풍자적으로 표현하자니 품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봤을 때 바람을 일으키는 게 필요하죠. 여기 이제 바람이죠. 이게 에어 에너지죠. 누군가가 지금 바람을 일으키죠.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상황이 나타나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뭐 연인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사랑한다고 구애를 하는 사랑하는데 밥 사달라고 사랑하니까
뭐 예를 들자면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그 돈의 저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융통을 해달라고 하는, 내지는 뭔가 약속 아닌 약속 비스무리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죠. 약속같이 들리는 거 있죠. 광고일 수도 있죠. 약속, 광고. 남들도 다 하는 것처럼. 광고, 뭐 예를 들자면 무슨 펀드 뭐 이러면서 뭔가, 그 펀드는 아닐 수도 있죠. 요즘 시장이 좋아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뭔가 뭐 어떤 가치 같은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에 광고 나오는 것들처럼 굉장히 연인처럼 친구처럼 다가와가지고 하는, 저한테 지금 자꾸만 11월 8일이 느껴져요. 지금 이 리딩하는 시점에서 날짜는 좀 지났어요. 날짜는 좀 지났을 거예요. 11월 8일이 지금 느껴지는데 뭔가가 이제 도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그룹 5번분들 중에 내가 지금 현재 금전 상황, 금전 계획을 엉망진창으로 돼가지고 상황이 뭔가 초조하다, 뭐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들을 경황이 없다, 속이 답답하다라고 했었을 때 11월 한 8일부터 뭔가 이제 약간의 날짜의 오차는 있겠지만 차례대로 이렇게 체인 리액션처럼 뭔가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별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과거의 과오처럼 만들어 놓은 어떤 상황일 거예요. 금전에 대해서 읽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 놨다면, 특히 올해 4월부터, 이 리딩하는 시점은 2025년이에요. 2025년도 올해 4월부터 여러분들이 4월 말에 엇박자로 무엇인가를, 제가 지금 이런 예제를 들어놓는 어떤 상황, 경우의 수에 맞는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실수로, 예를 들자면, 내지는 도리 없이, 내지는 뭔가 억지로 뭔가 갭 투자나 내지는 어떤 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한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하셨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약간의 체인 리액션처럼 되돌아오는 건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 여러분들마다 경우의 수는 다르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 해드리겠지만, 경우의 수를 12월 17일이 지났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 지점에 대해서 버티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버티셔야 되고 안심하면 안 돼요. 버티고 놔라가 아니라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 버티고 안심하지 아니하고 하이 얼러트로 굉장히 사조 경계를 해가지고 상황을 억지로라도 호소를 하던 끌어갖다 붙이든 내지는 뭔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예의인 양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본다면 그러신 분들은 상황은 어떤 지점으로 더 잘 돌아가진 않아요. 지금 뭔가 상황이 지금 계속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듣고 싶은 얘기도 아니고 듣고 싶은 상황도 아니고요. 상황도 그렇게 안 돌아가고, 뭐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절대도 가지도 않는데 또 그나마 도래하는, 나한테 도착하는 소식들은 또 듣고 싶지도 않은 소식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언정, 어쨌든 이것이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운 좋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최대한으로. 이것이 최상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봤었을 때 최소한으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일갈하는 약간의 스펀딩 같은 거 있죠. 일갈해버리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패닉으로 갈 만큼의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굉장히 또 걱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제일 기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5번 분들이 이 상황 있죠. 이 상황.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친구들이나 내지는 상황을 위해 가지고 나의 어떤 품격이라고 하여 가지고 쓰는 그 스펜딩 자체가 어쩌면 약간은 여러분들이 주의는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주머니는 그냥 열려버려요. 지금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잘 하고 무수한 세월을 잘 이렇게 영위하면서 잘 지내는, 버젯에 대해서 막 어플리케이션까지 동원해가지고 사용할 필요도 없으신 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인터셉트 돼서 품격이랍시고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투자든 뭐든 뭐 친구든 내지는 뭔가 디너 파티든 내지는
뭐 어디 뭐 스페인 비자에 가가지고 뭘 놀아야 된다는 등 하는 어떤 여행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품격. 듣기는 굉장히 그 스펜딩이 뻔히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터셉트 해가지고 그것을 품격이랍시고, 옆집도 저런데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게 만든다면, 옆집도 하는데 안심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견이 들어온다면, 내지는 어떤 어드바이스나 내지는 어떤 서제스천, 제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에는 제가 봤었을 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땐 뭔가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또 얘기는 해드릴 거예요. 지금 얘기는 계속 들리니까요. 하지만 또, 그리고 5번 분들 중에 지금 봤을 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느냐. 이 이외의 비욘드에 대해서 수익성, 예를 들자면 집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이 상황에 금융적인 상식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데 잘하고 계세요. 다만 이 지점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품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인터셉트해서 들어와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계속 어디 여행 가자. 그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내지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하면서 떠벌리는 것이 더 상책일 수도 있겠죠. 떠벌리는 거 있죠. 그러면 100배, 1000배로 보여질 수는 있어요. 가방 하나가 100배, 1000개의 가방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하도 떠들어대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떠들어대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가방을 1000개, 10,000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인가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도 1000개, 10,000개 있어야 되겠다라고, 왜? 그것이 어쩌면 가장 최소한의 어떤 품격이나 인격, 내지는 뭔가 돈을 쓴다든가 하는 거 있죠. 친구들을 위해서 특히. 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낼 사람이 없어서 냈어요. 제가 그냥 일희일비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지는 너무 급하다고 해가지고 융통을 해줬어요. 내지는 그것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같이 가줬어. 추천 안 드리고요.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죠. 그죠?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분위기와 흥의 단순 논리로, 내지는 분위기에 못 이겨서, 그것이 품격이라고 풍자적으로 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품격이라 해가지고 분위기에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짓이 있죠. 지금 보면 정확히 이건 돈은 아니에요. 이게 금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방비에 대한 리딩인데, 금전을 떠나가지고 지금 봤을 때는 더 비욘드로 여러분들의 어떤 지점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혼란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더. 그랬을 때 금전에서 벌써부터 적신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잔고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라는 식으로 보여졌을 때는, 잔고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욘드에 있었을 때 관계성을 먼저 쳐다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여러분들 12월 7일까지 있죠. 올해. 아까 지금 다른 포션을 차지하시는 분들 얘기해드렸듯이, 여러분들도 12월 7일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년 1월까지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지 마시라고 누누이 강조드릴게요.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돼요. 뭔가가 지금 봤었을 때는 이미 확인이 끝났고,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한테 변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일 수 있죠. 변제. 예를 들자면. 과오가 있어가지고 변제를 해준다던가 했었을 때 세트를 해야 되겠죠. 합의를 봐줘야 되겠죠. 뭔가 그게 사법권을 통하던, 예를 들자면 기관을 통하든, 어쨌든 간에 변제를 해준다던가, 내지는 보험금이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이렇게 줘야 되는 일종의 어떤 포션일 수도 있겠죠. 이 포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더 감정적인 것에, 내지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래요 저래요라고 하는 핑계나, 내지는 혼란감 있죠. 소위 얘기하는 이랬다 저랬다 혼란감으로 이렇게 뭔가 생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기, 내지는 손 내밀기 부끄럽게, 손부끄럽게 말하기, 품격 떨어지게 무엇인가를 한다면 절대 주의하시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떤 상황을 위해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가치가 들어오라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일상에 대한 금전의 꽁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일상에 당연히 채워져야 되는 리필이 돼야 되는 어떤 돈 포션인데 그런 지점에 있었을 때도 누군가는 지금 스터디가 끝나가지고 일종의 이런 식으로 처우를 해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어떤 직장이나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게 리필이 아니죠. 리필이 돼야 되는데 흡사 그쪽에서는 이렇게 쌈짓돈 준다는 식으로 꽁돈 나눠준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건 지금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선적인 건 아니죠. 이게 여기서 나아가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뭔가 지금 삶은 지금 굉장히 금전적인 방어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럼 난 그 이상으로는 볼 수가 없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명제예요. 이 내용은 똑같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것이 노동의 대가가 올곧이 리쿱을 시켜줘야 되는데 노동력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올곧은 리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리쿱을 해주지 않고 흡사 내가 고용해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지금 봤을 때 거기에 대한 허기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 앞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 지점으로. 여러분들이 품이다, 품격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내지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돈 낼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말았어요. 아이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던들 결코 여러분들 무의식 그 깊이에는 내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내가 이런 식으로 괘씸하게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어떤 감정선으로 움직이시다 보면 그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은 땡큐하고 땡이죠. 생각도 기억도 안 하죠. 효과가 안 나는 거죠. 한마디로. 기억하라는 뜻도 없지만 기억하라고 뭐 한 것도 아니었겠지만 그들은 응당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쉽다라고 아쉽다. 계속 아쉽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이게 지금 봤었을 때 똑같은 문제죠. 지금 보면요. 예를 들자면 뭔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복리로 무엇인가를 했었을 때 뭔가 어떤 배당금이나 수익이 나요.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어요. 말만 이렇게 계속 했다가 결국에는 그건 그랬어요. 저건 저랬어요. 중간에 내가 여러분들이 알아본 바 이거는 이렇게 흔들렸고 저건 저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다 털어먹고 원금만 남았어요. 나중에 원금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그냥 맡겨놓은 것 뿐인 거예요. 그냥 입출금 통장이었던 거예요. 라고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못되게 얘기는 안 하겠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긴가민가 뭔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잘라야 돼요. 해약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지점은. 이 지점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얘기해 드린 거예요. 해약하셔야 돼요. 페어하지 않았어요. 이미. 애당체. 그러니까 다른데 지금 시장이 막 흥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주식시장이나 이거 제가 그거 작년부터 얘기해드렸죠. 작년은 4월 달이 저점이고 4월에 이제 우리가 저점일 때 뭘 사야 되죠. 구리든 동이든 철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야 되겠죠. 아주 저점일 때 사서 금이든 사시라. 작년 말에 얘기해드렸고 제가 머리글에다가 달아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4월이 지나서 지금 계속 고점으로 가고 있는 거 사실이죠. 이제 잠깐 주저앉을 거예요. 12월 달쯤 됐을 때는 이제 도리 없이 어쨌든 간에 좀 주저앉을 건데 11월 달부터 증세는 나타날 거고요. 11월 말부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중간 지점에 있었을 때 누구나 다 너도 나도 뛰어들었을 때 어쩌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누구나 다 주식이나 내지는 펀드나 내지는 예를 들자면 S&P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키지 딜로 뛰어들었을 때, 기관을 통해서 뛰어들었을 때는 흡사 나는 저 주식이나 저 구리나 저 금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했다라고, 현물에다 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딴소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은 지금 추가적으로 메시지가 들려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 지금 또 잠깐 더 지금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다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다른 포션, 작은 포션을 차지하시는 분들, 내가 어디 약간은 금전적인 어떤 궁지에 몰려있는데 회복을 할 수 있냐 했을 때 제가 얘기해드렸듯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얘기를 듣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난 일상을 잃었네, 내지는 내 상황을 잃어버렸네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던 거 있죠. 애당초 오리지널하게. 주어졌던 거는 지켜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돌고 돌아가지고 환원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게 되었었던 들, 예를 들면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쟁점은 여러분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자로서의. 소유권자를 먼저 우선시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법리 해석이 되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쪽에서의 정책 자체가 최소한으로 거기에 대한 소유권,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 울며 겨자 먹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냥 뭔가 시달림이 있는 것뿐이지 결코 이렇게 오리지널하게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원천적인 그 발류들은 지키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12월 17일까지 어쨌든 간에 잘 버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